광양만권 발전을 위해 구성한 광역행정협의회가 출범한 지 첫 사업으로 올해 들어 광역교통망을 구축했습니다. 교통망이 구축된 지 한 달여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기획 보도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지역으로 가는 광역 시내버스. 이 버스는 광양읍과 중마동을 거쳐 이순신대교를 통해 여수 산단과 여수시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뿐만 아니라 여수시도 비슷한 구간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양지역 광역버스는 하루 5차례씩 왕복 10차례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요금은 시와 시 사이를 오가는데도 시내버스 요금에 준하는 1,350원. 순천과 여수 사이도 일부 먼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같은 요금으로 광역버스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시외 버스를 타지 않고도 시내버스 요금만으로 자치단체를 오갈 수 있다는 점에 지역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외버스로 해가지고 광양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제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더 많이 편리해지고 가격도 싸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광역버스 이용 승객은 한 번 운행에 고작 10여 명. 광역버스에서 다른 노선의 시내버스를 갈아탈 때 무료 환승이 되지 않다 보니 승객이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환승이 된다고 홍보가 됐었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이제 처음에 타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짜증내시고 다음부터는 안 타시더라고요. 운행 횟수도 한 노선에 하루 5차례에 불과해 승객들이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는 6월부터 무료 환승과 배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버스 업체마다 수익을 따지는 이해관계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버스 업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운행 횟수와 운행 노선 등을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에 맞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성공적인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교통망 외에 광양만권 상생 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도 성사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 도심에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정보화 시계탑이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옛도심 중앙동 시민로에 ICT 융합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시계탑을 준공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설은 순천 지역에서 1950년대 생산됐던 국내 최초 카메라를 외형으로 원도심 이야기와 관광지 소개 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백운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가 오는 31일부터 12일간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0번째 맞는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는 전국 32개 팀이 출전해 광양읍 공설운동장 등 5개 구장에서 조별리그와 토너먼트 방식으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열린 대회에서는 광주 금호고가 우승의 영예를 아는 가운데 광양시는 전국대회로 자리 잡은 백운기 고교 축구대회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행사 진행 관리와 의료 지원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가 잇따르면서 양식장이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여수에서만 2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수에 있는 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물고기들이 하얀 속살을 드러낸 채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창고에도 죽은 고기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양식장의 바닷물 온도는 5.7도. 최근 계속된 한파로 수온이 2도 이상 떨어지면서 이곳에서만 돔 4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8년 전에 이렇게 동해가 한 번 있었고 이번에 이제 8년 이후로 이제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네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식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여수에서 저수온으로 폐사한 물고기는 45어가에 126만여 마리, 피해액은 무려 22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여수 해역의 평균 수온은 평년보다 2도 넘게 낮은 상황. 가망만 안쪽에만 내려졌던 저수온주의보가 가망만 전체로 확대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다음 주 중반까지는 계속 피해가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정밀조사해서 복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다음 달부터 합동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저수온 피해를 딱히 막을 방법이 없어 양식어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다음 달 5일 개막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대회 진행을 도울 자원봉사자가 도내에서만 3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평창 현지에서 숙박이나 관광 안내 등에 나설 도내 자원봉사자들은 순천 지역 109명 등 모두 362명으로 지난 25일부터 선발대가 파견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의 창당이 본격화하면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그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민주평화당 창당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 전남 국회의원은 박지원, 천정배, 이용주 의원 등 9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들의 분당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양측의 세대결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립파로 분류되어 온 김동철, 황주홍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한 데다 통합신당과 민평당 사이에서 고민 중인 지방의원과 당원들을 놓고도 양보 없는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13일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TF팀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비방흑색선전의 단속과 조사를 총괄하고 선거 이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복내면 연포마을 주민 30만 원, 도화면 당곤마을 주민 27만 원, 도양읍 중촌마을 주민 26만 1,000원, 복내면 동광마을 주민 23만 7천 원, 포두면 외초마을 주민 23만 4천 원, 고흥군 도화면 원도동마을 주민 20만 원, 포두면 덕촌마을 주민 17만 4천 원, 동산동마을 주민 16만 8천 원, 신호마을 주민 15만 6천 원, 도양읍 상화도마을 주민 13만 원, 고흥군 도양읍 하화도마을 주민 12만 원, 포두면 양지마을 주민 11만 4천 원, 도화면 봉동마을 주민 11만 3천 원, 복내면 교동마을 주민 11만 원, 창포마을 주민 10만 원, 순천 연향중학교 2학년 4반 1동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항대마을 주민 10만 원, 월호동 1통 주민 10만 원, 신월 대주아파트 주민 10만 원, 신월 코하루 아파트 주민 10만 원, 고흥군 포두초등학교장 한명철 10만 원, 포두면 금사마을 주민 9만 원, 발산마을 주민 9만 원, 달성마을 주민 4만 2천 원, 여수시 월호동 주민센터 5만 9,400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은 내일까지 접수합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모금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목표액을 97억 원으로 정하고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 모금액이 80여 원에 그치면서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캠페인 기간 동안 목표 달성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목표액이 초과 달성되는 등 기부 활동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광양시 공무원 정원이 처음으로 1000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광양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79명이 늘어난 1019명으로 산정하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도 지난해 775억 원에서 892억 원으로 117억 원이 늘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공무원 확대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업무 수행이 한결 원활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설립된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가 환경부 지정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시설 등록을 통해 공인된 생물자원은 홍학과 사막여우, 알다브라 육지거북 등 78종 1294마리며 특히 홍학과 사막여우 등 6종 50마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입니다.
생물자원보전시설은 2004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 17곳이 지정 등록돼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최대 77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기후환경과에서 신청을 받아 차종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 원을 조기 폐차 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 중량 2톤 이상 경유 차량으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차량 3종도 포함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업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체 실태 조사 결과 모두 466곳으로 전년도보다 15.1% 늘었으며 종사자도 11,000여 명으로 12%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액도 2016년 한 해 6조 1,000억 원으로 전년도 5조 6,500억 원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2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수, 창고업과 서비스업이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2주째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I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고흥과 영암 등 5개 지역에서 11건의 발생 신고가 접수됐으며 40곳의 농가에서 모두 81만 2천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특히 휴지기 확대와 단계별 방역 활동 강화로 지난 10일 이후 발생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는 또 오리 사육 농가의 입식 사전 승인이 강화돼 위축된 오리 농가들이 정상화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예정된 가운데 도내에서도 긴급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29일 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 14일까지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과 집단 거주시설 250여 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 관리와 전기, 가스시설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화재 시 피난 동선 확인과 야간 순찰 강화 등 종사자들의 교육 훈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요양병원은 25곳이며 법 개정으로 모든 요양병원들은 오는 6월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승을 부리던 한파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한낮에 서울이 1도까지 오르는 등 8일 만에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갈수록 더욱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 동쪽 대부분 지역으로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는데요. 전남 서해안의 경우는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지방에도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11.3도, 전주 영하 9.7도, 대구와 창원 영하 7.6도로 어제 아침만큼이나 추운 상태인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 1도, 전주 2도, 대구와 창원 3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맹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